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선 게 6월에서 10월까지니까 한 4개월 됐는데 벌써 6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요 대책과 이제 공급 대책인데 이게 제가 자꾸 데자뷰를 느끼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하고 너무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히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한 90% 내외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0% 남짓 공급하고 있는 공공의 힘을 키워가지고 공급을 어디만큼 늘릴 수 있겠는가? 늘려봐야 사실 그 물량 자체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발표한 공급 대책 중에서 도심 공공개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 제도를 원래 신도시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도심에서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땅을 뺏어가지고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개발 방식을 계속 고수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법의 근원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법은 국회가 아닌 국보위 때 만들어진 법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가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대책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희귀망측한 정책들이라서 일반 주류 경제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대출 규제에다가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것들도 있었죠.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주택거래 허가제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여론이 반발이 많아지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주택거래 허가제로 악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토지거래 허가제는 신도시 같은 것들을 개발할 때 주변에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그런 것들을 서울 도심부로 끌고 왔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가 그 대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주택거래 허가제 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외국에서는 쓰지 않으니까 주택거래 허가제는 어느 나라에서 쓰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독일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 나치 때 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대상으로 하거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전면적으로 주택거래를 막는 제도는 거의 우리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가 너무 규제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스스럼없이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통하지 않으면 이제 세금 가지고 가겠다. 세금은 그야말로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벌써도 이제 세금을 예상하고 전세가 이제 전세의 씨가 마르고 그다음에 서민들은 이제 월세로 몰려가게 됩니다. 밀려나게 됩니다. 사실 전세가 이제 주거 비용을 따져보면 가장 저렴하고 자가를 보유한 경우가 두 번째로 저렴하고 월세가 가장 비쌉니다. 그 전세마저 월세로 돌아가게 해서 서민들과 중산층을 더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정책의 결과는 서민들이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규제 중독성이 이제 잡혀 있는데 사실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도 그 규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번 조정해 볼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규제를 만드는 건 쉬워도 그걸 규제를 좀 헝클어진 걸 좀 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자체가 냄비 안에 그 개구리 뭐 그런 형태. 지금 우리가 갈라파고스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런 규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좀 알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도 고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국민들이 소리를 좀 경청하고 그리고 지금 또 나올 정책들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서 바람직한 대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